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가슴 아프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통쾌한 반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한국적인 도파민 폭발 사연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결국에는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거듭난 한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0을 훌쩍 넘기신 김순자 할머니이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던 중 예기치 않게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할머니의 곁에는 오직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공사판을 전전하거나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등 온갖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 뒷바라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땀과 눈물 어린 희생 덕분에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이어서 아름답고 지적인 며느리도 얻어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성공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평생의 한을 푸는 듯 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노년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지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으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노년의 행복을 누리시는 듯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평화로운 노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연로하시다는 핑계로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기 싫으셨던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과 살던 작은 아파트마저 처분하고 그 돈을 아들 부부에게 건네준 뒤 아들 내외가 사는 넓은 아파트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할머니의 삶은 점차 가시밭길처럼 팍팍하고 외로운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면 할머니에게는 늘 차갑게 식은 찬밥이 돌아왔고 반찬도 늘 며느리와 아들이 먹고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간혹 할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가서 간단한 집안일이라도 도우려 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저희 일 만들지 마시고요. 어차피 어머니가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라며 비아냥거리거나 마치 할머니가 방해꾼인 양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들 역시 자신의 어머니보다는 젊고 세련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엄마 그냥 좀 쉬어. 며느리도 엄마가 뭐하는 거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라며 며느리 편을 들기 일쑤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위로 대신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무심만이 할머니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속에서 매일같이 소외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시리게 했던 것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손주들마저 할머니를 멀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옛날 분이라서 배우는 것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아. 엄마랑 아빠랑만 재미있게 놀면 돼. 할머니는 나이 드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못 해주셔. 라고 지속적으로 세뇌시켰고 순진하고 아직 판단력이 흐린 어린 손주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손주들은 피하기 일쑤였고 할머니는 손주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되기 싫어 매달 꼬박꼬박 받던 연금 대부분을 생활비에 보태며 자신에게 들어가는 돈을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작 경멸에 가까운 무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고작 그 몇 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어머니 돈 쓰는 거나 아끼시는 게 저희 돕는 거예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고
아들 역시 그저 못 들은 척 외면하며 할머니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가 과연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홀대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걸까?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자기 연민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오신 분이셨기에 이대로 주저앉아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겠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강렬한 오기와 불굴의 투지가 작은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불꽃을 연료 삼아 새로운 삶을 결심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거실 TV에서 방영하는 시니어 창업, 성공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를 활용하여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함께 강렬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미 고인이 된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국수 가게에서 함께 일하며 배웠던 비법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할머니만의 손맛이 담긴 특별한 잔치국수 육수였습니다. 시원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일품이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바로 그 환상의 맛이었죠. 당시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새로운 희망이자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 몰래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나 이른 새벽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빛바랜 노트를 펼쳐 예전의 레시피를 다시 꼼꼼하게 정리하고 몰래 육수를 끓여보며 맛을 끊임없이 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익숙지 않은 환경 때문에 서툴고 힘에 부쳤지만 할머니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옛 맛을 되찾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완벽한 육수 맛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꽤 큰 금액의 돈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겨준 유산과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모아두었던 종잣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아껴왔던 그 소중한 돈이 이제는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자 자산이 되어줄 것이라고 직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젊은이들 못지않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에 능숙한 젊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창업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도 직접 방문하여 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골목길 한쪽에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잔의 잔치국수. 간판에는 할머니의 푸근하고 인자한 미소가 담긴 귀여운 캐리커처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연 날 할머니의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일찍 가게의 문을 열고 가장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았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자한 미소와 함께 맛 좀 보세요. 라며
작은 잔에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정성과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그 특별한 국수 맛은 서서히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국수 맛이 정말 옛날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야. 할머니 인심이 너무 좋으셔서 국수 양도 푸짐하고 정이 넘쳐. 이런 국수는 처음 먹어봐. 정말 최고야.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되면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고 작은 가게는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순잔의 잔치국수는 주변 동네를 넘어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예약 문의 전화가 빗발치며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변함없는 국수 맛은 손님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매출은 날마다 최고치를 경신했고 할머니의 통장에는 잔고가 눈에 띄게 넉넉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아들 내외에게 단 한마디의 자랑이나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자 처음에는 오히려 홀가분함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짐이 사라졌다. 라고 생각하며 내심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매달 꼬박꼬박 넣어주시던 생활비와 용돈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동네 이곳저곳에서 할머니에 대한 심상치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사네 시어머니가 국수 가게를 차렸는데 글쎄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대. 어머니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것 같더라. 처음에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연세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분명 어디 가서 푼돈이나 벌고 있을 거야. 라며 애써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커졌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귀에까지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은근한 비아냥과 놀림 섞인 시선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호기심 반, 질투 반, 그리고 불안감 반으로 아들 내외는 직접 순자 할머니의 국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가 위치한 골목길 초입부터 풍겨오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에 그들은 멈칫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손님들의 활기 넘치는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능숙하게 국수를 내어주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에 초라하고 기죽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님들과 격에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비웃었으며 심지어 짐처럼 여겼던 그 늙은 할머니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그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엄마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런 힘든 가게를 열고 그래? 혹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며느리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저희가 힘들게 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후회와 함께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함께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나를 힘들게 했지. 너희가 나를 귀찮은 존재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며 비웃을 때 나는 내 자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매일 밤 노력했단다.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솔직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불효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어머니께 했던 모든 언행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제발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께 2배, 3배로 잘해드릴게요. 아들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이 편안하고 행복하단다. 내가 직접 끓인 국수를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과 함께하는 이곳이 너희와 함께 살던 집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곳이란다.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의 단호하고 결연한 말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할머니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 후 순잔의 잔치국수는 더욱 놀랍도록 번창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쌓아온 사업 노하우와 자본을 바탕으로 가게를 확장하고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고용하며 어엿한 법인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성공 스토리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순잔의 잔치국수는 단순한 맛집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번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의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 환원 활동에도 아낌없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이름 앞에는 존경스러운 자수성가 사업가,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와 국수를 먹고 갔지만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가득한 가게 안에서 할머니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할머니의 성공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겸손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놀라운 성공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고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내는 성취감, 그리고 타인과의 진정한 교감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귀한 깨달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 큰 후회와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준엄한 교훈을 남깁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순자 할머니의 가슴 뭉클하면서도 도파민 폭발 반전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어떤 깨달음과 영감을 얻으셨나요?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할머니의 굳건한 의지와 지혜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통쾌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